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직부총장 수병훈 국회의원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정책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견, 중소 장비 및 부품 소재 업체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반도체 협회 기업인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반도체 협회 기업인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화이팅!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당대표께서 선출하셨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유수준 최고위원 참석하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윤호중 사무총장 참석하셨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 참석하셨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식 대변인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참석하셨습니다. 권칠승 홍보소통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지역위원장이신 송옥주 의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일 동진세미캠 사장님, 김재현 부사장님, 정진배 ENF 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원양 TMC 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남기수 SNS텍 부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께서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자립을 이끄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곳 현장 최고회의가 열리는 동진 세미캠은 67년 창립 이후 산업자재 국산화에 앞장서온 기업으로서 특히 반도체 재료 국산화의 주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동진 세미캠 김성일 사장님과 11개 기업 대표님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두 반도체 부품 소재 국산화 일선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오늘 경기도지사께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일본 경제보복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경제보복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권 분립은 국가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도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과 한일 우호 관계 그리고 G20 자유무역 합의를 모두 흔드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한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일 간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쉽지 않지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당장의 위기관리와 함께 주력산업의 원천 기술 확보, 핵심 인력 양성, 부품 소재의 국산화
비율 제고 등 경제 체질 혁신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당정은 연 1조 원 규모를 집중 투자해서 수출 기재 품목과 제재 가능 품목의 자립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과 소요 예산을 규합 중인데 올 추경에 우선 3천억을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업계에서 요청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업계의 수건이든 테스트베드 구축도 산자부에서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빨리 설립해서 개발 역량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의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예, 대표님이 서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안녕하십니까.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반도체 협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하게 돼서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일본이 최근 원자재 관리 개선이 없을 경우에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는 안보상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전혀 근거가 없으며 정치적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체가 사용하는 물질이 화학무기인 사립가스 등으로 재가공된다든지 유엔의 피제재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근 일본의 무역제재는 공정무역의 원칙을 위반한 일이며 명백히 감정적인 조치고 정치적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국내 정치를 위해서 한국을 희생양으로 산 것인데 아베 정부는 지금이라도 수출 제한을 중단하고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대외적으로 이러한 경제보복 조치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한 국제 질서를 해치는 점을 널리 알리고 대내적으로는 추경 통과 등을 통해서 이번 일본의 국제 조치로 인해 산업 분야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을 읽겠습니다. 네, 갑자기 서서 말씀드리는 게 대세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경기도의 사업체 수 또 종사자 기준으로 50%,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부당한 경제 제재 때문에 반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각별히 찾아주신 우리 대표님, 민주당 지도부들이 환영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제재 수단을 강구한다고 하면 수입을 규제한다든지 관세를 강화한다든지 또는 이제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이 매출 매입 측에 제재를 가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엔 특이하게도 파는 측에서 수출을 규제하고 매출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발상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오만함의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수입 다변화라든지 부품 장비 소재 산업의 국산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좀 더디었던 측면이 있고 그게 결국은 경제 전쟁의 무기로 전환됐습니다. 충분히 예측했던 일이고 또 앞으로도 언젠가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수입 다변화라든지 또 부품 소재 산업의 국산화를 통해서 안정적 공급 체제를 발굴하고 유지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하는 기업 측 또 국민의 각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까지 실태조사라든지 TF팀 구성 또 긴급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응급 대책을 수립해 오긴 했지만 향후로는 좀 장기적으로 안정적 공급 체제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측하고 이제 간담회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몇 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반도체든 어떤 산업이든 이제 소재, 장비, 국산화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국가 R&D 과제를 좀 만들어서 이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형태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점에 매우 공감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게 과연 일본 측만의 문제냐, 그건 정부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러냐라는 지적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최종 수요처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현실에 당장의 이익에 급급해가지고 관련 업체들, 중소기업, 소재, 장비 업체들에 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않는 것이 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안정적 공급 체계 유지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경제적 이익인데 그것보다는 당장에 싼 좋은 물건에 집착하다 보니까 결국 일본 기업들의 독과점 유지를 위한 전략에 아마 좀 희생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도 지금부터는 당장의 현실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적 공급 체제를 만들어낸다라는데 좀 중소기업들, 정부와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주시도록 기대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들과 대기업들 간의 연계 협력 체계를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성기 원익 IPS 사장. 네, 안녕하세요. 원익 IPS의 박수입니다. 좀 더 간단하게 SK 하이닉스에서 30년 근무하다가 원익 IPS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반도체를 제조, 생산, 연구, 개발하면서 느꼈던 바를 장비회사와 들으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SK 하이닉스는 살기 위해서 많은 국산화를 시도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소재나 장비 우리 실력이 아직은 따라가지 못했던 게 가장 현실이었고 그동안의 많은 발전을 거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중소기업과 장비회사, 부품회사의 어떤 그런 역할을 대단히 많이 수행해 줘서 지금까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들 아시겠지만 D램의 세계 전체 73%, 4%, 또 랜드의 45%의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회사가 심지어는 장비에 대한 어떤 마켓시어 포션은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아마 많은 분들이 예측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은 다행스럽게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전사적으로 CEO 중심으로서 장비 국산화,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전사적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도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 이번 기회에 우리 기초산업 또는 우리 자체 대기업이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초 사기실의 어떤 기술 발전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나 또는 산업,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아까 말씀드린 주신 컨소시엄 같은 걸 꼭 형성시켜서 내부적으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기술을 저희들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꼭 전체적인 어떤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 있다면 기존에 이제 저녁 있는 삶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어떤 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52시간 제도나 이런 거에서 제조나 서비스, 관리 쪽 이런 쪽으로는 상당히 좋지만 연구개발이라는 어떤 특성상 어떤 그 계속 지속성 또는 시간적인 어떤 할애, 그다음에 어떤 그 회의와 어떤 페이퍼를 이런 걸 통해서 하려면 시간이 끊어지게 되면 연구개발이 중단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겠다면 연구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회의하고 있는 이곳의 사장님이시군요. 동진 세미캠 김성일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 개최 및
참석을 위해서 저희 동진 세미케 바람공장을 방문하신 당 대표님, 최고위원님, 부지사님, 산업자원부, 반도체 산업협회 회원사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첨단 전자재료 소재를 개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소재 전문 회사의 경영자로서 몇 가지 좀 제안의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국산화된 첨단 전자재료 소재를 평가할 수 있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테스트 베드를 조기에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빠르고 정확한 개발을 할 수 있고 현 사태와 같은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국산화된 소재를 국내 고객사가 지연 없이 쓸 수 있도록 양산 체제 구축을 위한 생산 시설의 증설 또는 신설 등의 인허가를 빠르게 좀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개발 및 기술 인력 확보를 위한 핵심 인력의 우대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기술 핵심 인력 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체인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 인력이 우대받는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을 국가가 한 발 앞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메카로 사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메카로 대표이사 이재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반도체 부품 소재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무튼 오늘 더불어민주당께서 저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님도 저희도 이제 대부분의 그 반도체 관련된 업체들이 경기도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준비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에서 애로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의 근로자의 욕구는 두 가지가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윤택한 생활을 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뭔가 개발해서 개발 욕구, 뭔가 개발을 해서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성취욕을 얻는 욕구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같은 경영자들은 그러한 두 가지 욕구를 북돋워 줄 수 있는 역할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52시간제 그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근로자든 경영자들이 이러한 욕구를 거부리다가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업인한테 자율적으로 좀 맡겨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인 중에서는 이거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악용하는 사람만, 기업만 철저하게 응징하면 되지,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일괄적으로다가 그 하향 평준화를 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화학물질에 관련된 겁니다. 아까 잠깐 동진쌤이 기원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학물질관리법은 환경부,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방재청,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서류를 몇 번 만들어서 각 쫓아다니면서 인허가 받아야 돼, 뭐 받아야 돼. 여기에 걸리는 시간, 경비,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거를 물론 안전을 위해서 환경안전법이 강화되는 거는 납득합니다. 납득하는데 이거를 일률화를 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을 수십 번 한다는 건 이건 너무 시간적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켜주십시오라는 걸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반도체 장비 부품 소재 테스트 베드 건은 아까 이재명 경기도시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해찬 당대표님이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그 반도체가 태생이 돼서 그 초기에 삼성 반도체, LG 반도체, 현대 반도체 있을 때만 해도 현장 현장 담당자들이 그 국산화를 하나의 타겟
패스를 해서 국산화를 목숨 걸고 해줬습니다. 근데 요새는 절대로 그거 안 해줍니다. 예. 그래서 다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대기업한테 이재명 도지사님 말씀하셨지만 대기업한테 국산화 율에 대한 국산화 실적 관리를 정부에서 해준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도를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언론에 나가면 좀 그렇긴 한데 목숨 걸고 얘기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수직 계열화라든지 수급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중소기업의 아이템을 대기업의 계열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십 년을 걸려서 몇 년을 걸쳐서 개발했던 양산 아이템이 대기업으로다가 그냥 딸려나가게 됩니다.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좀 뭔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간담회 공개 발언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저기 있어요. 네. 알렉스 오토메이션의 이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샤프 나오셔서 괜찮습니다. 많이 간단하게 짧으니까 이쪽으로 잠깐. 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렉스 오토메이션의 이강의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대표님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어느 한 시점의 이벤트 내지는 뭐 의지만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어도 10년 이상의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달성이 불가능한 어떤 영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좀 지속적으로 이 소재부품 장비를 국산화해서 전 어떤 생태계가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현장에서 일할 때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모든 어떤 정책을 결정하실 때 수출 경쟁력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을 놓고 주 52시간도 좋고 뭐 어떤 그런 다른 정책을 하실 때도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가 대만의 기업들하고 중국의 기업들하고 경쟁하는데 이런 어떤 정책들이 기업에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런 관점을 한 번 더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어떤 그런 바람도 이 자리가 마련됐기 때문에 한번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하실 분 우리 권칠승 의원 잠깐. 네, 이재정 대표님 말씀하셔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권칠승입니다. 이재정 대표님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관련된 강력한 법안이 지난주에 산업자원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따로 연락 주시면 법안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